예. 반갑습니다. 더블다이아몬드 이현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 아니 제가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아니 공간이 좀 좁아서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다들 좀 앉아서 듣고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지금 토요일 날 울산에 이제 언니가 이제 울산에서 사업을 하니까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좀 보고 그리고 비즈니스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같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두 녀석 다 방학이라서 왔기 때문에 같이 언니 애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왔거든요. 어, 여러분들 어떻게 그동안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부산에 강의하러 온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사실 요새 뭐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은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냥 자기 신랑 회사 다니고 있고 그리고 뭐 그냥 그러니까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다 저처럼 뭔가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그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마스크를 딱 끼고 이제 그 마스크를 턱 마스크 아시죠? 턱에다 이렇게 대강 꼈는데 이제 뭘 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손에 그 돼지바늘 아닌 것이 뭐 초코바 막 꼭 그걸 딱 쥐고 또 그 봉지에는 뭘 잔뜩 과자 같은 걸 들고 얘가 여자인데 그걸 먹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편의점에서 그 들고 이렇게 사서 들고 나오면서 분명히 그 아이는 이 얼굴 때문에 얼굴이 까무죽죽한 거 보니까 연고를 바른 것 같아요. 연고를 발랐다가 치료를 받았다가 이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아이나 그 부모가 이 먹는 것 때문에 얼굴이 그렇다라는 걸 인식을 했다면, 인지했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남자애도 아니고 여자애들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주위에 그냥 막 살아가시는 분들이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7년 전에 아미 비즈니스를 받아들였을 때 제가 제 삶을 알았냐? 저 몰랐어요, 잘.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 혹시 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안 잡았다 뭐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저는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신랑도 그렇고. 저희 결혼할 때 TV도 안 샀거든요. 그 옛날에. 한 20 몇 년 전에 TV도 안 사고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TV에 시간을 쏟는 게 너무 아까웠었어요. 각자 삶이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TV를 사지 않겠다는 서로 합의하에 TV를 사지 않고 결혼을 해서 그 시간에 뭐 했냐. 저희 신랑은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영어학원 등록비로 다 써버리고 막 그렇게 서로 각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박사 가정의 학생이었고 저희 신랑 그때 취업을 해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어놓은 가정이 사회였죠. 저희 신랑도 사실은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닌데 석사 마치고 박사를 가려다가 우리 원영이 공부시켜야 돼. 더 제 친구였거든요. 원영이 박사 과정 그 지원은 자기가 해주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취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박사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신랑 다행히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외국으로 포닥을 나가야 되는데 저희 작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신생아 경기를 하면서 몸이 아팠죠 많이.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 여기 혹시 아이 키는 엄마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백혈병 걸릴 확률이 뭐 90%다, 뇌종양 걸려 죽을 확률이 95%다 이러니까 제가 모유가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모가 지식이 없으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대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치닫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제가 내가 돈이 없으면 아이를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한테는 아내가 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Y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내 덕분에 자기들이 원하는 공부를 실컷 하면서 마음껏 지금 고3은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고3. 저희 지금 고3이잖아요. 지금 요번에 12월 달에 미국에서는 원서를 써요. 그런데 저렇게 자유로운 영어는 못 봤어요, 제가. 고3인데. 제 생각에 고3 때는 잠을 몇 시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보니까 학원 다니는 애들도 너무 많고, 저희 조카는 고3 때 보니까 포스트잇 같은 견출지 있죠. 견출지를 벽에 쫙 붙여놨더라고. 저게 도대체 뭐냐, 차나 이랬더니 3시간, 2시간 반, 뭐 6시간 막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6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쫙 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울산 가기고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아니에요?
정말일까요?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제가 그게 싫어서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유학을 보냈어요. 정말 원하는 게 저게 아닐 수 있는데 잘하는 게 따로 있고 못하는 게 있을 텐데 못하는 것까지 평준화시키려고 하니까 애들 삶이 참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노출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밤에 새울 수 있게끔 내가 정말 너무 재밌어서 밤새워서 할 만큼 그런 일을 찾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 일이면 이 아이가 자기 삶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 아이 짝 큰애는 10 년을 유학 생활을 하고 제가 요번에 대학교 1 학년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학교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얘가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이가 중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3월 달쯤에 전화가 와서 이제 아메 비즈니스를 해 보겠다고. 순간 어떤 마음이 저희 신랑이랑 둘이서 얼굴을 딱 쳐다보고 이걸 웃어야 될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승현아 아메 사업을 해. 승현아 아메 사업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솔직히 약간 책임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본인이 선택한 아미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거 아니에요. 17년 동안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경기 안 좋죠. 경기 어때요? 전 경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국을 돌잖아요. 제가 뭐 부산도 갔다가 대구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전국을 많이 돌아요. 그러면 왕년에 잘 나갔던 곳들이 얼마나 임대가 많이 나와 있는지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저 어떡하면 좋지?'라는 생각을 해요. 가게가 빈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무너져 간다.'라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얘가 17년 전에 그걸 알았으면 아마 그때는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사람들이 그래요. "암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암이 어려운가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박사학위 따는 거에 10 분의 1도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암의 사업이. 암회가 어렵다고요? 전 뭐가 어렵냐면 그 잠 많은 제 조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는 게 어려워 보여요. 저희 신랑 진짜 잠 많거든요. 안 깨우면 안 일어나요. "병성아." 하고 친구니까 제 깨울 때는 "병성아." 하고 깨우거든요. 그러면 병성아 소리를 들어야지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침에 알람을 맞춰 놓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회사를 지금 몇십 년 다녔죠? 30년 가까이 다닌 것 같아요. 30 년은 아니겠다. 한 25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게 더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제 삶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적성에 맞지 않은 이 아메 비즈니스를 했지만 그래서 전 저희 아이가 돈을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요. 누구 밑에 들어가서 원하지도 않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일 중에서 가장 적은 리스크와 가장 내가 지불한 거에 대한 대가가 적은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대가를 지불하세요? 아메 비즈니스 하시는 분. 일단 여러분들이 아메 사업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마켓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음식 잘 안 먹죠. 마켓을 바꿨어요. 마켓을 바꿨고 그 마켓에서 누군가에게 마켓을 바꿀 수 도와주고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그들의 미용을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믿어지지 않겠지만 17년 전보다 지금 제가 피부가 더 좋아요. 17년 전보다. 저는 피부과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마사지도 한 번도 못 받아 봤어요. 그저께 밤에 딱 누워 있는데 저희 큰딸이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야. "어머 승현아 누가 내 얼굴 만져준 거 처음이야." 내가 이렇게 처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애가 "엄마." 하면서 막 너무 시원한 거예요. 얼굴을 누가 만져주는 게 이렇게 시원한 건지 제가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얼굴도 만져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그러면서 막 '와 이래서 여자분들이 마사지 샵을 가는가 보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곳에 갈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저는 진짜 우리 제품 중에 디바이스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시간이 안 나 가지고 '아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17년 이 속에 있었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피부도 그만큼 좋아지고 재정 상태도 좋아지고 저희 신랑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앞부분 현실적인 얘기를 다 하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걸 바라세요?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난 보통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별로 그 너나 나나 막 비슷하다 야." 왜냐면 밖에 못 나가고 여행도 못 가고 경험치가 줄어들잖아요. 돈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제가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왜 돈을 버는 줄 아냐? 돈을 번다라는 건 경험을 사기 위해서야."라고 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경험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앉아서 '어머 그리스 멋있겠다.'라고 사진은 볼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에 가서 느끼는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번다라는 건 내가 체험하고 감동을 가지고 그 감동을 추억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 감동을 이용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핀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별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집 안에 있었고 나가서 표가 안 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시 욕구가 생길걸요. 다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다시 사람들이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이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 꿈이 저거였네.' 꿈은요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꿈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내 재정 상태는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지 않던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우리는 다 늙어요. 확실한 거 우리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5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100년 아니 100 년까지는 안 되겠다. 아니야. 지금 20살 20 대가 있으니까 10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언젠간 죽을 건데 죽을 때까지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건 확실해요. 많은 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냐면 주식에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인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거기다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 돈이 있어야 돼요. 자산이 있어야 돼요. 저는 혹시 그런 거 있어서 그거 투자하면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자산을 지켜주면 땡큐지만 그게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 요새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느껴요. 부동산 특히나 부동산은 '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얼마 전에 땅을 팔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땅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 땅 사려고 그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비트코인요? 이 자산을 구실을 하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는지. 그쵸. 투기에 가까이 가깝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렇게 너무 불안한 노후 자산을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불안하지 않나요? 이게 젊었을 때는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어느 정도 맷집이 있어서 지킬 수는 있는데 나이가 들면요. 불안한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암의 자산이 왜 멋지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쓰는 생피품 시장을 바꾼 것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노동력을 필요한 일이 아니어서 '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17년 전에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거품 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어떤 분인데 어떤 있잖아. 이거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왜 안 알아들어져?" 하면서 막 흥분하잖아요. 경상도 분들이 되게 잘하세요 그거. 서울 사람들은 보니까 싸워도 싸우지 않은 듯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안 싸워도 싸우듯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업가들이 경상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 만으로 하면 15년 사업을 한 거예요, 만으로. 2008 년도에 시작했거든요. 2008 년도 시작할 때 내가 많이 어려웠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뭐 파산한 것도 아니고 저희 신랑이 파산한 것도 아니고 둘 다 괜찮았었어요. 근데 전 너무 행운이었던 게 그때 우리 오빠가 부도를 낸 거예요. 오빠가 부도를 내지 않았으면 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 다행히 우리 애가 또 앞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그 리스크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그때 우리나라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2008 년도 말 2009 년도에 2010 년도 요쯤에 뭐 있었는 줄 아세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로인 때문에 미국 파산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현대하고 LG 현대는 모르겠어요. 저희 신랑이 LG하고 삼성이 무급 휴가를 한 달 동안 실시한 그래서 그때 처음 던 분들은 막 휴가도 가고 막 그랬어요. "우리 신랑 한 달 동안 휴가란다."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막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막 거품 물고 알리면서. 여기 보면 알바 나이를 묻지 마라 해서 4050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해 가지고요. 이거 어때요? 50대 이상이 357%가 늘었어요. 저는 여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30 대도 지내봤고 40 대도 지내봤고 지금 50 대도 지내고 있는 중인데 50 대가 딱 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요. "아이고, 아이고." 일어날 때 나는 "아이고." 소리를 안 하고 싶은데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르신들이 침대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알겠는 거예요. 제가 언니 집에 가 가지고 언니가 매트리스를 깔아 줘서 바닥에 자고 일어나는데 내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30대 일하는 게 쉽겠어요? 40대 일하는 게 쉽겠어요? 50대 일하는 게 쉽겠어요? 60대 일하는 게 쉽겠어요? 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 30 대가 "아우 나 그거 너무 힘들어서 못 해." 내가 속으로 "너의 40은 어떨 것 같고 너의 60은 어떨 것 같니?"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러고 싶었어요. 50대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400% 가까이 증가했어요. 400%.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여기 젊으신 분들 계신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의 잡으로 인생의 2 모작 3 모작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지 일자리가 250만 개를 돌파했는데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젊은 애들이 관절이 아파서 못 하겠대요, 20 대들이. 그래 가지고 가서 케어하다가 다 집에 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 어 돈이 꼭 필요한 나이 많은 50 대, 나이 많은 60 대, 나이 많은 70대 초반이 노인들을 케어하는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건강한 노인이 덜 건강한 노인을 케어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애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되게 존경해요. 말귀 못 알아듣는 내 아이도 말귀 못 알아듣으면 화가 나는데 말귀 못 알아듣는 아이들을 데리고 케어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척하는 노인들을 케어하는 건 더 알아듣지. 거기다 고집도 세요. 거기다 화도 내고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 가지고 굉장히 투덜거리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케어할 자신 없어요. 케어 못 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어 안 그런가? 그쵸. 제 생각인가?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서비스업은요 50대 60 대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유 이 저희 보고 제가 영양제를 이만큼 먹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그만큼 먹냐?"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돈이 없어서 못 먹지. 돈만 있어 봐."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하죠. 말하면 그 사람 삐질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 부에 착 진짜 있는 분들 다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제가 수업 들어갔을 때 거기 아침에 다들 뭘 꺼내요. 저만 꺼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요? 아니요. 거기 는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만큼.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브라이언 존슨 그 백만장자 그 억만장자 있죠? 그분이 이제 젊어지려고 막 영양제 막 먹고 하시는 그분. 그분 47 세인데 이제 생체 나이가 36 으로 나왔다고. 노화 속도를 0.7 배로 놓쳤다고 막 그분이 먹는 영양제 개수를 보여줬거든요. 제가 250 알 딱 보여주니까 250알 딱 보여주니까 와 돈 없어서 못 먹지. 샘 올트만도 거의 200알 넘게 먹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챙겨서 먹어요. 돈이 이렇게 이제 부의 상징이에요. 영양제를 밥 먹고 난 다음에 꺼내서 먹는 거는 '아 저 사람이 부자구나.' 근데 밥 먹고 난 다음에 당뇨약, 혈압약 이런 거 꺼내 먹으면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관리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해요. 어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 그 무거운 거 못 든다 이건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된 거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필라테스 뭐 운동 이거 저거 하다가 이제 개인 PT까지 받는데 제가 개인 PT 받으러 가 가지고 이게 한 2번 했거든요. 2번 하니까 저기 제 해 주신 여자 선생님이 코치 선생님이 너무 뭐라 하냐면 "혹시 운동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운동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PT 가들은 뭐 해요? 인바디 측정하죠. 인바디 측정하니까 근육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분이 "혹시 운동선수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근육량이 더 많대. 그래서 내가 너무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분한테 PT를 받아도 될까?'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여자분한테. 왜냐면 나보다 근육량이 적다며. 선생님이 좀 원래 좋은 선생님은 어때요? 몸매를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옷을 널널하게 입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운동을 했는데 저보고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말귀를 너무 잘알아듣는다고 막 보통 나이 50 넘으신 분들 제가 나이를 다 하잖아요. 나이 50 넘으신 분들 이렇게 해 보면 일단 말귀를 못 알아듣는대요. "어디에 힘을 줘라." 이러면 힘을 못 준대요. 그래 한 달씩 가르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거기에 힘이 딱 들어가 가지고 막 박수 쳐 주고 그런다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 속에서 단련되어 있고 저희 굉장히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그 운동에 대한 용어도 많이 알아듣고 내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분이 운동선수냐 소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렇게 약 하루에 하루 보세요. 하루 약을요 5개 이상 여기다 해야 되나? 어디다 하는 게 맞죠? 여기다 해야 되나? 5개 이상 섭취하시는 분들요. 만성 질환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1 인당 2.5 개, 2.4 개, 2.5 개를 복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53% 이상이 54% 정도가 부적절한 약물들을 섭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약물을 섭취하지 말고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분 아시죠? 94세 할머니. 이분이 어 몸은 36 세래요. 이분 더 대단하지 않아요?
60 년을 되돌린 할머니. 저희 아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초등학교 때 미국을 가 놓으니까 얘 얼마나 웃기냐면 "엄마 내가요 꿈에 부심이 있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꿈에 부심 부심 뭘까 하니까 자부심을 부심이라는 거죠. 영어를 몰라 한국말을 잘. 그래 가지고 막 맨날 이제 말을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이. 보면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이 너무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한국 사람을 사귀어야 되겠는 거죠.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비즈니스를 다 하고 마음먹으니까 그 센터에 있는 그 피트니스가 있는 보면 요가가 있어요. 요가 수업을 이제 내가 드디어 간 거예요. 갔다 왔는데 내가 이게 우우 이렇게 온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요가를 갔다 왔는데 엄마 자기는 자기 또래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요가를 하러 갔더니 자기가 좀 젊어 보이기를 딱 보니까 좀 젊어 보여서 자기는 "아 저분을 후원해야지. 30 대인가 보다." 했더니 그분이 하더래. "내가 니만한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막 쟁기 자세도 너무 잘하고 너무 괜찮아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너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61 살이다." 이렇게 막 80대 할머니가 쟁기 자세를 하면서 너무너무 건강하더라는 거죠. 이분은 어때요? 제가 이분 보면서 36 살 그러니까 36의 체내 연령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사토시예요. 이분이 보면 생활 운동도 하고 호기심도 많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선을 말린 거 냉동해서 꺼내 먹고 음식을 자기가 해 먹는다. 이게 노동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죠. 내가 먹을 음식을 내가 케어하는. 그래서 이렇게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94 세까지 36 에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어떤 수단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저희 신랑 너무너무 사랑하죠. 하지만 저희 신랑의 소득으로 가지고 내 삶을 꾸려나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저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힘들 때도 아메 안 해야 될 이유가 저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립의 수단, 일의 수단, 그리고 사람이 뭔가 했을 때 만족하고 성취도를 느낄 수 있는 이게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만 벌면 행복할까요? 돈 벌면 되게 좋죠. 하지만 돈은 기본이고요. 돈 외에 또 주어지는 다른 가치가 있다라는 걸 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니까 그때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36 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돈 되는 일, 돈을 버는 일은 참 좋은 일이고 돈만 벌면 되지 뭐. 그런데 지금은요. 돈만 버는 사람을 딱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요. '아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떠날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과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 할 일도 있는 거죠. 함께 할 사람도 있고요. 거기다가 여행 떠나서 나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근육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내 시간을 쓸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은 그전에 쌓아 놓은 것들 덕분에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씩 참 아메 비즈니스 참 멋지다. 아메가 정말 멋질까요? 박스 파는 일이 멋질까요? 박스 줍는 일이 멋질까요? 아메를 하는 게 멋질까요? 아니면 전자제품을 파는 게 멋질까요?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일이 멋질까요? 어떤 일이 멋진가요? 어떤 일이 멋져요? 멋진 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 삶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 주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면 그 일은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갖고 계시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저한테는 아메이였어요. 제가 카카오 택시 어플 만든 그 사람도 아니면 그러더라고요. 개인 택시만 해 가지고 "노후 준비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면 좋아? 개인 택시를 갖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타. 지나가고 손님이 있고 내가 지나가는데도 쟤는 나를 안 타고 나도 쟤를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안 불렀어요." 이거죠. 어플로 부르지 않거나 어플을 호출이 안 되면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은.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연결돼 있지 않으면요. 괜찮네." 하고 자기 번호로 사요. 여러분은 이제 연결자만 남아 있어요. 연결자, 공유자, 그리고 회원을 가진 자. 이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마트에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이트에서 사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사이트면 어때요? 내 사이트면? 난 그냥 내 사이트에서 치약 쓸 거야. 난 내 사이트에서 그냥 김 먹을 거야. 난 나의 사이트에서 그냥 휴지 쓸 거야. 그래서 내 사이트를 알리는데 노력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각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기의 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그 사이트를 홍보해서 한 명이 매니아를 만들지 10 명이 매니아를 만들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지 그건 남의 몫이 아니에요.
아메는 단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는 생피품을 만들어서 우리 건강과 웰빙에 책임지는, 그러니까 그 뷰티를 책임지는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뿐이고,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저는 에너자이저예요. 에너자이저라고 하는 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피트리라고 하는 사업명을 갖고 있어요. 해피트리라고 하는 저희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축적해 와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라는 거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라는 건, 여러분 그 필독이란 책 그저 시독이란 책 읽어 보셨겠지만 필라이트도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의 거의 99%는 돈 빌리러 돌아다니는 거였다. 자기는 신발에 미쳐서 신발을 개발하고 신발을 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이 신발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매번 은행, 자기가 제일 많이 들락달락했던 거는 자기는 신발 보고 신발이 이쁘고 이게 아니라 신발을 이용해서 이 사람은 부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키울지는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사분들 되게 존경해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제 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힘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와서 배우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어딨어요. 쉽게 돈 버는 일요? 쉬운 일 없어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며칠만 운동 안 해 보세요. 저희 아이도요. 먹거리 그렇게 잘 하다가 여기 와서 언니 집 오니까 이제 정신줄이 나간 거죠. 우리 다. 다들 너무 맛있는 거야. 왜 그렇게 과자가 맛있어요? 과자를 안 먹던 사람이 과자를 먹으니까 어때요? 생전 안 먹는 과자에다가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이 막 가요. 옆에서 먹으면 같이 먹잖아요. 그리고 눈다랗게 이만큼 나와 가지고 이렇게 부어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아 맞다. 내가 지금 눈이 부었네.'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매번 한다면. 그러니까 무너진다니까요. 금방 근육 금방 빠져요. 저도 매일 운동하다가 와서 한 며칠 내가 먹고 싶은 거 정신줄 놓고 며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니까 아침에 옷을 입는데 우리 딸한테 "왜 옷이 안 들어가지?" 내가 막 이랬거든요. 며칠 만에 한 3-4일 만에 몸이 원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이런 말하는 분 제일 어리석어요. 뭐 "아유 그것도 무너지더라. 네트워크도 만들어 놓으면 무너지고 뭐 대단." 세상에 죽은 거 외에는요. 죽은 거 외에는 현존 지속되는 게 없어요. 죽은 사람은 끝. 엔드, 디 엔드 끝이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계속 뭔가 일어나요. 사업도요.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어제는 뭐 천억을 놓쳤다가 오늘 2천억을 벌었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가게도 마찬가지고 돈 투자한 가게도 그렇고 돈 투자한 비즈니스도 그렇게 해요. 회사는 안 그런가요? 회사는? 아니면 뭐가 안전할 것 같으세요? 돌덩이? 돌덩이도 깎여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 안전하고 어떤 게 지속적인 건 없어요.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걸 관리하고 노력이 처음보다 나중에 좀 덜 들어가는 일이 멋지다라고 얘기할 뿐인 거죠.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에너지가 있어서 지속하고 싶지만 "당신 그만해라. 이제 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지금 남들이 보면 '아 그래. 그래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중요한 거는 나와요. LG가 우리 신랑 게 아니에요. 나올 거라는 거 전 너무너무 잘 알았는데 현명히 있던 거예요. 저희 신랑이 사장이 돼도 나와야 돼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믿고 사장이 돼서 나온들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해요? 나머지 50 년, 40년 어떻게 살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신랑은 "빨리 죽으라." 그럴까요? 더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울산 대학가에 위치한 이거는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 제가 이 사실은 위기의 그냥 넘길게요.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게 되는 넘길게요. 왜냐면 앞에 거는 울산을 갔는데 제가 울산요 제 고향이에요. 제가 울산역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이 제 고향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제가 알잖아요. 얼마나 번화가였는지를. 얼마나 번화가였는지를. 근데 코로나 때부터 제가 울산을 안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울산을 갈 일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다 전부 저녁에 8시 반에 딱 울산을 딱 진입을 했어요. 그 가는 길이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저희 신랑이랑 저랑 저희 신랑은 몰라 감동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어가는 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영상을 넣었어요. 근데 진짜 "울산이 진짜 심각하다."라는 그 얘기가 쫙 있는 거 여긴 부산이니까 뭐 부산은 괜찮겠어요. 부산은 노인가 바다라면서요. 어 노인가 바다. 어
그래서 대구는 뭐라냐면 이제 사라지는 도시에 대구도 추가됐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일단 부산, 울산, 대구 뭐 이게 바닷가 도시들이 이제 왜냐면 옛날에는 수출을 하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잘 나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내려앉는 거죠. 지금은 인구가 느는 데는 서울밖에 없지 않아요? 서울하고 인천 그 해안가도로 중국하고 무역하는 인천만 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 30%가 어떻게 6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60세 넘으신 분 몇 분 안 계시죠?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60은요 60이었어요. 60세 할머니 같은 느낌. 근데 지금은요. 옛날엔 제가 어렸을 때 40이 넘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40이 넘으면 그냥 할아버지 같고 할머니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50이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할머니지 뭐. 제가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정말 근데 60이 넘으면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 70 가까이 됐는데도 너무 정정하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아까 그러잖아요. 쟁기자 사시는 그분이 81 세 그 71 세인데 80 하나 그래. 81 세인데 보면 몸매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이게 자급바다에 될 분들 많으세요. 내가 그분 우리 차 마시러 가면 항상 한 일 주일에 한 3 번씩 4 번씩 보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81 세인데. 미소가 환하면서 그분이 일하면서 그렇게 그 미소를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보니까 줌바 댄스도 하고요. 그것도 하더라고요. 뭐 몇 개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그 운동복으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몇 개 요가도 하고 뭐 줌바 댄스도 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몸매가 어떻게 그 할머니 81세 할머니의 엉덩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정말 감동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준비되면 안전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노후를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은행원. 저희 오빠가 은행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원 참 잘 나갔죠. 지금은요. 시티은행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사용 입출금 계좌 해지하면 커피 10,000원을 쏩니다. 없애고 싶어 가지고. 시티은행을 없앨 건데 그 계좌 등록된 사람들 때문에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잘라져야 되니까 필요 없는 등록돼 가지고 물건이란다. 돈 입출금하는 통장들 없애려고 계좌 해지하면 10,000원까지 준대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통장만 만들어 주면 "내가 너한테 뭐 줄게." 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기 보험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험은 어떨지 참 심각해요. 이제 카카오에서 보험을 한다면서요. 시작했거든요. 이제 아마 곧 발효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 뭐가 날라와요? 저는 핸드폰에 뭐가 날라오냐면 "당신은 이 카드를 쓰지 않으면 이 카드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회원비를 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없애세요."라는 문구를 제가 받아요. 이미 여러분들 로그인할 때 모든 정보를 카카오로 로그인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증권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다 카카오로 로그인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뭐라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 보험을 들어 놨는데 이 보험은 당신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 보험에 과하게 지불하고 있고 이 보험은 좀 혜택이 낮습니다. 그 당신한테 추천하는 보험은 이겁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보험 드실 거예요? 이런 시대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개인 택시 프랑스는 4억 8천을 주고 개인 택시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어졌어요. 왜? 우버나 미국에 보면 옐로캡도 없어졌잖아요. 택시 회사도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사라지고 생기고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아직도 아메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아모레 퍼시픽 온라인에 방판으로 등록돼 가지고 사이트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대요. 그래서 그 신문이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아마 못 보신 분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사이트에 등록을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자기 것 가지고. 아미는 뭐예요? 막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회원도 가질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필품을 다 취급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요. 모아주기도 하고요. 다른 비즈니스죠 완전. 그런데도 그 회원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급속도로 느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관심을 갖는구나.' 이걸 이해 못하면 뭐 어쩌하겠어요. 오늘의 일에서 오늘 돈 버는 일을 하셔야죠. 그걸 원하더라고요 대부분. 돈이 빨리 안 돼. 여러분 돈 빨리 되는 일 지금까지 하고 살아오셨잖아요. 돈 빨리 되는 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된다면 그거보다 좀 늦지만 '다른 걸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제가 사실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저 이 기사 보고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여기 보면 인공인간의 꿈에서 인공세포로 반도체처럼 대량으로 찍어낸다. 이제 사람들이요, 저는 이종공학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배양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생명체 기능을 하는 걸 설계를 내가 DNA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PCR을 돌려서 이제 프라이머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인공세포들을 다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까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이게 뭐 고칠 필요가 있나요? 바꿔 끼우면 되는 거죠, 이제. 고칠 필요가 없죠. 돈 있으면 바꿔 끼우고 돈 없으면 그냥 계속 그냥 써야 되고 이거죠. 옛날에는 돈 있으면 음 이빨에 칠리를 하고 돈이 없으면 이빨을 빼야 되는 건데 이를 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임플란트를 하죠. 근데 일본은 이미 이거 세포 자기 세포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세포가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거든요. 이미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어요. 단지 돈이 없을 뿐인 거죠. 여러분들 몸 때문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내장처럼 반도체처럼 대량으로 찍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2070년까지 앞으로 이제 120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사람들 수명이 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나 그렇게 우리 집은 단명이라서 빨리 죽을 거야. 이렇게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빨리 죽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은 빨리 죽을 수 있지만 내 아이도 빨리 죽을 거라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빨리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제 아이는 건강 관리를 해서 좀 더 오래 살길 바라는 게 우리 부모들 마음 아닌가요? 그리고 내 주위도 마찬가지예요. 주위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왕년에는요. 교사다, 박사다, 뭐 의사다, 변호사다 정말 사람들이 돈을 버는 직종이고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가요? 아니에요. 1년 걸릴 일이 1분 만에 만들어내 1년 걸릴 일이 1분 만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서울대학교 법대를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박수 쳐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서울대에 내 아이가 서울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박수 쳐야 될 일이에요. 박수 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지금 서울대 휴학생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거의 29% 30% 찍어요, 휴학생들이. 그리고 휴학생이 30% 찍는 게 아니라 등록해 가지고 등록비를 안 낸대요. 어. 그 자기가 이 학교를 합격했는데도 안 가는 거죠. 어.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보세요. 근데 아직도 여기 계시면 아직 여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애들 교육에 올인하는 거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억대 뭐 이거는 뭐 변호사 채중 이건 완전 3명 중에 1 명이 백수인 거는 뭐 나와 있는 거죠. 제가 나중에 자료는 다 올려 놓진 않네. 맞네. 이건 아니네. 예.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1 시간 넘게 걸리는 초음파 영상 판독이 AI가 1 초대로 영상 판독가 교수님들 집에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 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점점 수명은 우리가 길어지는데 일자리의 직업의 수명은 짧아져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커피숍? 아까 영상 안 보여줬겠지만 커피숍 차리는 그 사람들, 자영업했던 분들, 남들 하는 일 같이 했지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될 수도 있어요. "넌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넌 왜 자꾸 다 안 된대?" 이렇게. "넌 아메 빼고 다 잘 된다고." 이렇게 아메 빼고 잘 된다는 아메도 안 돼요. 아메도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기회가 있냐 없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메하면 다 잘 되고 이거 하면 다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떤 게 너가 투자했을 때 거기 너가 투자할 돈은 있니? 아니면 너는 그러면 거기에 기회가 있니? 이건 거죠. 어떤 일이 지속할 수 있니? 어떤 일이 당신의 노후 준비를 할 만한 일인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가 아니라 다 잘 된다가 아니라 그 일이 당신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저한테 만약에 10억, 20억, 100억 투자해서 뭐 하라면요. 전 못해요. 전 그 정도의 그게 없어요. 저는 잃을 게 없었어요. 잃을 게. 왜 잃을 게 없었냐면 아메 제품을 쓰고 싶었어요. 돈이 없어서 다 못 쓰겠지만 저는 아메 제품을 쓰고 싶었어요. 아메 제품 너무 좋은지 알거든요. 어 저희 아이가 확실히 우리랑 다른 게 저희 아이가 화장품도요. 우리는 그냥 쓰죠. 화장품 좋다고 하니까 그냥 쓰잖아요. 얘네들은 동물 실험하지 않는다라는 제 말을 듣고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요. 조사를 하더라고요. 동물 실험 하는지 안 하는지 쫙. 근데 "엄마 왜 리스트에 동물 실험하는 회사에 아메 아티스트가 올라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알고 그래서 공부를 했죠. 아, 맞아. 아메이가 전 세계 각 90년 지역구에 나가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을 하시면 못 들어가니까 중국에는 이게 있어야 돼.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저도 얘를 통해서 한 번 더 깊게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왜 그리고 아시죠? 몇 가지 제품 여기 보면 우리 몇천 가지
쓰지 말아야 돼. 못 쓰는 그 치약들이 있잖아요. 아메 제품에 이런 성분들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공부를 더 많이 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연초부터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공부 구조조정 칼바람이 잘하고요. 불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인간의 일자리를 해가지고 대체하는 이른바 AI의 역습입니다. 최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증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빅테크 회사에 올해 들어가는데 기술직과 광고직 거의 직원 등 3분의 1을 1,000명이 줄여내는 넘는 거죠.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또 유튜브 관련 인력도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 12,000여 명을 감원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2만 명을 제가 넘길게요. 2만 명을 잘랐는데 또 3만 명을 또 자른다라는 거죠. 여기 들어간 애들 그냥 놀다가 나 이제 일용직 갈란다 들어간 애 있어요? 없어요. 다들 날고 기고 있죠. 공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맞아 천재 수재 소리 듣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러고는 필요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잘라버리는 거죠. 시티은행이 딱 하루 만에 98%의 지점을 닫은 것처럼 시티은행이 하루 만에 98%의 지점을 닫았다는 말은 98%의 지점장을 잘랐다는 소리예요. 설마 지점장을 다 모아가지고 행원으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날고 기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AI 밑에 있는 능력들은 다 그냥 노동, 카리아트 계급의 그냥 노동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흥분해야 될 일이 앞으로 우리가 병원 갈 일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점점 AI가 발달을 하게 되고, 여러분 병원 가면 아주 획기적인 얘기를 듣나요, 의사쌤한테? 아주 획기적으로 의사쌤이 아주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아주 대단한 얘기를 막 해가지고 내가 알아들어가지고, 이러고 뭘 한 적 있으세요, 혹시? 혹시 그런 분 단 몇 명 안 계시죠? 거의 대부분 내가 예측한 대로 병원에 가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어디가 안 좋은가 봐요. 이러면서 이렇게 영양제 약을 쫙 처방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거 먹었는데 안 나오면 그럼 이거 먹어보라고 또 처방 쫙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몇 분 듣다가 이 병원 아닌갑다 하면 딴 병원 가요. 딴 병원 가서 내가 또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 내가 이게 안 좋아서 좀 얘기하면 그럼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다가 알아서 내 몸이 나아요.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이 낫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AI가 아니면 챗GPT가 아니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거기다가 우리에 있는 시스템하고 결합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니아를 가지고 있고 고객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워가 아주 세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그래 그거 좋지. 그거 내가 내 사이트에 가서 내가 그 영양제를 받아 사 먹는 거죠. 처방받아서 먹고.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품이 한 가지일 때하고 제품이 10가지일 때하고 제품이 1000가지일 때는 그 일의 속도가 다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밤의 사업이 계획이 더뎠어요, 저는. 2008년도 시작했는데 2009년도 제가 2011년도 다이아몬드예요.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로 갔어요. 그리고 5년 반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로 갔고 7년 만에 더블로 갔어요. 근데 남들이 보면 7년 만에 가면 되게 빨리 갔다 생각하지만 처음에 그 2년 동안은 혼자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안 했냐? 아니요. 돈은 돈대로 쓰고요.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고 누가 보면 임원이 나보고 아메 임원이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의 임원은 없고 왜냐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많이 막 정말 많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말하고 하니까 그냥 아메하신 분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왜 그랬냐면 아메가 나한테 뭘 보여줘서 내가 아메를 한 게 아니에요. 아메가 나한테 뭘 보여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것밖에 없었어요. 걸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걸고 하세요? 여러분들 뭘 내놓고 하셨어요?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내 시간을 전부를 내놨어요. 처음에 아메를 하니까 모든 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안 쓰던 돈도 쓰게 되고요. 안 먹던 영양제를 먹으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내가 혼이 딴 데 나가 있으니까 집도 엉망이 돼요.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 잘해주던 제가 저희 신랑한테 맨날 짜증을 내게 되고요. 저희 아이들도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르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애들이 안 깨끗해 보이고 초췌해 보이기도 하고 엄마 없는 애 같이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게 저는 안 좋아졌었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욕도 더 많이 얻어먹었고 왜냐면 안 오니까 제사가 16개인가 17개인가 막 많았는데 안 가고 막 이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유일하게 저를 응원해 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저희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
우리 어머님은요, 아들이 돈 벌어서 그 번 돈을 내가 마음껏 쓰고 돌아다녀가 집에 안 먹던 것도 싸놓고 막 공정하게 쓰는 거 보고 우리 어머님이 막 얼마나 내가 미웠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 엄마가 나 혼동스러워. 내가 어떨 때 정신 막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암해한다고 돈 많이 쓰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저는 안 했겠어요. 저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순간. 그러면 저희 엄마가 와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죠. 네 인생을 바꾸겠다는 이 제품들 정리 좀 잘해라. 저한테 정리 좀 잘하고 귀하게 여기고 잘 보이게 진열도 해놓고 그러라고 저희 엄마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내가 나만 쓰고 내만 먹고 내만 바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한복천도 천장사도 한복천장사도 어음결제를 1년에 3번씩 4번씩 한다고. 천장사도 3번씩 4번씩 해도 그 먹어 뜯어내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결국 저희 집에 가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지금 8년 넘었죠. 8년 정도 됐죠. 꽤 됐는데 아직도 저희 집에 가면 한복천이 많아요. 저희 신랑은요. 매번 딜을 해요. "원영아 좀 버려라, 버려라." "당신이 나가. 이거 버릴 수 없다." 왜냐면 두루마리가 얼마나 비싼지 아니까 아직도 쌓아 놓고 있어요. 저희 집에 내 비싼 옷들요. 명품 옷들은 다 갖다 버려도요. 우리 엄마 한복천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우리 애 결혼할 때 입어야지." 이러면서 막 결혼할 때 입겠어요 사실은. 막 쌓아 놓는 거죠 한복천을. 왜? 아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뭐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2008년도짜리 기시드랍이 나온 거예요. 한 통이 남은 거죠. 그 한 통도 아까워서 제가 못 버리는 거예요. 그 한 통도. 그거 말고는 또 있어요. 내가 먹었더라고요.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바르고 내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확실한 건 17년 동안 아메 제품을 떡지게 먹고 떡지게 바르고 누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조인트 가도 돈 아까워서 몇 개 먹지도 못하고 아니요. 그게 어딨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바르고 싶은 대로 바를 수 있고. 이게 좋지 않나요? 친구 애들 왔을 때 아메 제품 선물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 뭐 딴 거 뭐 볼 게 있나요? 그래서 선택지 많죠. 주식할래, 부동산 할래, 코인 할래, 예금 할래, 적금 들래. 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은요. 굉장한 능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수준이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자산을 벌 수 있겠어요? 자산이 있어야 노후 안전화되거든요. 결국은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전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내가 이 일이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막 노동해가면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60대에서 하라고요? 저보고 70대에서 하라고요? 80대에서 하라고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안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요. 좀 빡세게 해야 될걸요, 사실은. 저는 가끔씩 혼자 자립 안 되신 분들 보면 음 혼자 자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여유를 지키는 분들을 보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은 언젠가는 공평해져요.' 라고 전 생각을 해요. 다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페이 더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그냥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 과거에는요. 공부 좀 안 하면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갔고 좋은 데를 못 갔으면 취업이 안 돼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평생 동안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못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처럼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라."고 막 시키는데 나처럼 하지 말라는 것까지 따라하잖아요, 애들이.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시대가 빨리 안 지나갈 때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 빨라 가지고 내가 뭘 하지 말아야 해야 될지 뭘 하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로 온 거 아닌가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풍부한 경험치와 하루에 책을 한두 권씩 읽어내고 막 정말 신문 스크랩 5개씩 6개씩 해 가면서 정말 열심히 온 천지에 박람회나 다 다니면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해도요 자식한테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온통 듣는 정보랑은 옆집 아줌마 TV밖에 없는 사람이 자식들한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요? 뭘 공부해요? 전 진짜 궁금해요. 뭘 공부해야 돼요 지금? 뭘 공부해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까 그러면 그 구글에 입사한 애들 메타에 입사한 애들 얘네들은 공부하지 않아서 잘렸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선택지가
여러분 삶에서 긴 시간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요새 경기가 좋다, 경기가 안 좋다, 뭐 순풍이다, 역풍이다 이런 말 하는데 순풍이면 어떻고 역풍이면 어때요? 순풍이면 어떻고 역풍이면 어때? 목적지도 없는데. 목적지도 없잖아요. 목적지도 없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고 바람이 거꾸로 불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목적지를 가지고 내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역풍과 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람이 불든 경기가 안 좋든 코인이 오른다고 영향 받으세요? 주택 가격 오른다고 영향 받으세요? 아니면 주식 가격 오르면 영향 받으세요? 아니면 예금 적금 이자율 올라가면 영향 받으세요? 예금도 안 했고 적금도 안 했고 코인도 없고 주식도 없고 부동산도 없어. 그러면 역풍이든 순풍이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내가 저런 자산은 없어도 나에게 목적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대박 아니에요? 전 대박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제 파트너도 없는데 한 명도 못 알아들어도 난 땡큐예요. 한 명도 못 알아들어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자리에서 배웠거든요. 이 자리에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또 알아요? 여기서 저처럼 느껴서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뀔지 알 수 없어요.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너무 성급하게 아직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1년 만에 일어나는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잘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지속하느냐예요. 20년 만에 잘 될 수 있는데 그전에 내가 멈춰버리면 그 끝인 거죠. 대부분 결과를 못 내는 이유는 내가 먼저 멈춰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아메이를 그냥 해요. 열심히. 잘 될 때도 열심히 했고요. 안 될 때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땠어요? 저는 코로나 때도 열심히 했어요. 안 되기도 하고요. 잘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죠. 안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연말에 꼭 수십억씩 받고 수백억 받고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 그게 좋으세요? 저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를 단련해가면서 이렇게 깎여가면서 부부간에 옛날 같았으면 우리 신랑 제가 성격이 칼 같아요. 뭐 아니면 돈 거죠. 한 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한다면 해야 되고 막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하고 만약에 가슴형인 가슴만으로 저희 신랑하고 살았으면 아마 둘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덕분에 이렇게 칼날 같은 제 성격이 무뎌지면서 다듬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저희 신랑은 완전 F였는데 약간 T가 되어 가면서 완전 T였던 제가 또 F가 되어 가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한다잖아요. 60세 이상이 100명이 음식점 내면 142명이 망한다. 아니 100명이 음식점을 냈는데 왜 142명이 망해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쉬운 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카카오티 해놨냐면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저도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거 사지 마세요. 정말 안 좋더라. 제가 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이 핸드폰에 저는 뭐가 있냐면 카카오 택시 어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이트 쿠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이트 어플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메이 어플도 갖고 있어요. 아메이 어플도 갖고 있는데 이 카카오 택시가 처음에 뭘 했냐면요. 어플 까세요. 어플 까세요. 어플 까세요 하면서 어플을 깔게 했어요. 여러분도 다 어플 깔았죠. 그쵸? 친구들이 택시 이용하니까 쟤는 이거 저희가 몇 년 전에 외국을 갔다가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공항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 빼고 다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한 30-40분 기다렸죠, 우리. 정말 미치겠는 거야. 알고 보니까 다들 카카오 택시로 불러서 가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래 가지고 우리도 그때 나중에 카카오 택시를 차가 하나 왔나 택시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카카오 택시를 불러요, 공항에서. 그 택시를 타고 와요, 우리도. 사람들이 고객이 부르지 않는 택시를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택시가 안 와요, 택시가. 그런데 어때요? 옛날에는 택시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고객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어플을 딱 깐과 동시에 지나가면서 '내가 귀찮은데 안 가고 그냥 앉아서 할 수 없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그분들은 고객 장산을 넘겨버린 거예요, 카카오 택시에. 그러면 카카오 택시를 처음에 하자고 돈을 구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를 모집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라고 해 봤어. 여러분들한테 돈 내라면 여러분 낼 거예요? 돈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정이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손정이는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손정이가 근데 정말 알리바바 같은 회사에만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정말 잭팟을 터뜨리는 회사에만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성공은요, 정말 많은 곳에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잭팟을 터뜨린 사람은 그림 한 점 사놓고 기다렸겠어요? 아니에요. 전 재산을요, 모든 괜찮은 사람들 그림들을 다 어렸을 때 저평가되었을 때 다 사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두 건만 잭팟을 터뜨리면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대시 투자할 때 왜 안 하셨어요? 하시지. 오늘날처럼 될지 몰랐다 이 소리를 대부분 하죠. 아메이도요. 여러분 사이트가 될지 몰랐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이트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고객 자산을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 자산을 남한테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걸로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0원 주지 않고 여러분들 발품을 팔면 되는 거죠. 카카오 택시는 내가 모르는 아저씨한테 기사 쓰지를 가서 아저씨 어플 까세요. 아저씨 어플 까세요 하고 3,000원을 줬지만 여러분들은 친구들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면 돼요. 커피 사고 설명하고 알아듣게 하고 그저께인가 한 4일 전에 저희 딸이요. 큰딸이 제 파트너가 브론즈 빌더가 됐어요. 그랬더니 밤에 애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자기도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데 자기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몇 달 때 온지 욕심도 많아. 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누웠다가 이제 막 속상 자기는 뭐 하고 있지 싶고 열심히 하는데 아침마다 여러분 혹시 리치 디버스 회장님 스피치를 아침마다 들으세요? 전 아침마다 그 할아버지의 그 사투리 섞인 계속 리치 디버스 회장님 스피치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애니까 이제 멘탈이 이제 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한다 하지. 급기야 작은 애가 왔는데 내년에 언니 제대로 안 하면 엄마한테 현가에 갈 거라고 애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큰애가 그 말이 자극을 받았나 봐요. 누웠다가 막 일어났다가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작은 애가 나한테 와서 엄마 언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하고 다시 들어가요. 엄마 언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엄마 제가요 언니한테 회원가입 하기로 했어요. 언니한테 일주일에 언니가 자기한테 커피를 한 잔씩 사주기로 했대요. 언니가 한 잔씩 사주기로 해서 자기가 이제 언니한테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야 수빈아 너 되게 싸다. 커피 한 잔에 넘어가다니 이러면서 이제 커피 한 잔에 이제 회원을 제가 뺏긴 거예요 사실은. 이 회원 자세는 얼마나 멋진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멋지겠어요. 어떤 일이 박스 접는 일이 멋지고 박스를 만드는 일이 멋지고 박스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멋지고 이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 박스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만드는 회사들은요, 다 부도가 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코로나 때 박스를 만드는 회사들은요, 완전 성행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집에 배달을 시키니까, 택배를 시키고 배달을 시키니까 매출이 급상승하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일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가 보여주거나 여러분 파트너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되나요? 잘 되나요? 그 중요한가요, 그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해요. 감사한데 이런 공간도 내가 대여하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감사한데 이런 책상도 내가 사지 않아도 돼요.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시스템도 내가 구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연결시켜서 이용만 하면 돼요. 이걸 못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냥 꿈을 접으셔야죠.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는 말을 하지 마셔야죠. 그 애들한테 열심히 살아라 말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애들한테 엄마처럼 살아봐. 나처럼 살아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드니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위에 성공하신 분들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립하신 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욕구가 자꾸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욕구를 배우면서 그 욕구를 배웠는데 수단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욕구와 함께 수단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카카오 택시를 불허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려 있는 SABN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의 사이트, 여러분 회원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 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줄 거예요. 그게 10만 원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게 1,0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게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걸 잘 활용하고 잘 얘기하고 잘 프레젠테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누구 밑에 있고 누구 위에 있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이용하는 이용자로서의 예우를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품 판매 이윤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소비 플랫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사람들 요새 이거 대박이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기 이윤의 90%예요. 내가 이윤의 90%. 이윤이 안 남으면 받지도 못해요. 더 웃긴 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면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딱 아메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는 제품을 팔겠다고 들어오지만 그 제품의 퀄리티를 검사해 주는 곳이 없어요. 안전성 검사가 어디서 돼요? 여러분 쿠팡 이용하면서 안전성 검사해줘요? 여러분들이 테무 이용하면서 안전성 검사해요? 여러분들이 알리, 쉐인 이런 거 이용하면서 누가 안전성 검사해줘요? 아무도 안전성 검사해주지 않지 않나요? 근데 아메이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식까지 동원을 해서 연구개발까지 해가면서 안전성 검사를 지금 90년 이상 해온 회사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제품은 적어도 내 건강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의 건강을 망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도덕성을 가진 회사 아닌가요? 나에게 얼마나 이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윤에 관심이 없대요. 해운 자산 크게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죠.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은요 회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정말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회사가 제급해주고 하드웨어는 내가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뭐만 남는 줄 아세요? 하드웨어 옛날에는요 나이키가 살아남을 것 같고 애플이 살아남을 것 같지만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길게 봤을 때 삼성 같은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란 회사는요, 이제 제가 3분 만에 끝낼 건데, 아메란 회사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뉴트라이트는 9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종자를 관리하고 있고, 수질 관리를 해가면서까지 땅을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저는요, 알아요. 17년 동안 목구멍이 터지게 먹어봤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도 목구멍 터지게 먹여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체력이 강하냐면, 저희가 배드민턴을 하는데 레슨을 딱 시켰더니 그 코치 선생님이 얘네들을 좀 지치게 해보려고요. 애들이 하도 체력이 좋으니까 얘네들을 한번 지치게 해보려고 정말 힘들게 하면 줘봤대요. 근데 코치 선생님이 지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던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정말 수빈 어머님 아버님이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근데 이게 유전인지 먹는 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전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먹는 것 때문이라 생각해요.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6개월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딱 6개월 동안요 10kg가 찌더라고요. 10년 동안 미국 생활 했어요. 미국 생활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딱 집을 나가서 딱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바디기를 못 타먹는 거죠. 제대로 못 타먹으니까 영양제도 제대로 안 먹고 바디기 제대로 못 먹고 거기다 이상한 음식들 이렇게 먹으니까 10kg가 쪄버리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야 정말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10kg를요 6kg를 빼는데 한 달 반, 2달 정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2달 정도 걸렸어요. 왜? 그냥 바디키 먹고요. 운동요 별로 안 해요. 숨쉬기 운동 좀 하고요. 같이 배드민턴 일주일에 한두 번 친다고 살 빠지겠어요? 그런데 뭐 하냐면 영양제 열심히 먹고 바디키 바꾸니까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제품의 가장 큰 파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 아메이가 되다 해서 사실은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몇 개 넘길게요. 그래서 이런 이건 자료가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아메이하고 얘기하고요. 그 아메란 얘기한 거에부터 에너지가 있어서 또 전달할 수 있고 또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허수들도 있죠. 저는 15년 전에 회원가입시킨 분이 지금도 한 6% 정도 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6%면요. 저한테 자산 가치가 몇 억인 줄 아세요? 계산해 보면. 아마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6%를 이 사람이 만드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스폰서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잘 있나요? 잘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은행에 1억 넣으면 6만 원, 7만 원 이자가 그랬어요. 지금은요. 어때요? 6%짜리 6%, 3% 이런 사람들 몇 명만 있어도요.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자산 가치가 되니까 100만 원 이상을 주니까 자산 가치로 치면 12억이 넘어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이렇게 아메 비즈니스는요. 산재 있나요? 혹시 아메 사업자면 만약에 손가락에 부러진 분 보셨어요? 정년 있나요? 나이 제한 있나요? 여러분들 정년 있었으면 왜 70대신 분한테 가서 아메 하고 얘기하세요? 정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손실이 있어요? 항해 필요한가요? 자본 필요한가요? 자본은요.
필요 없지만 돈이 있으면 좋겠죠. 돈 없는 사람들은 뭐든지 힘들어요. 힘들어도 기회가 힘들고 또 기회도 안 줘요. 던킨도넛 하려는데 돈 없는데 나 좀 시켜주세요 하면 해줘요? 안 해줘요. 기회도 없어요. 남의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기회를 얘기하는 거지. 돈 있으니까 좋잖아. 돈 있으면 다 좋아요. 부모님 재산 상속해줘서 여유 있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니라 돈 있으면 좋죠. 우리 부모님이 부자여서 한 달에 나한테 따박따박 1,000만 원씩 주면 땡큐인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1,000만 원 주지 않아도요. 기회가 없는 건 더 가슴 아픈데 이 일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이 4가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미팅도 참석하고요. 제품도 애용하고요. 감동도 전달하고 사업 설명도 하면서 이 4가지를 해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메 사업 덕분에 이렇게 많은 곳도 돌아다니게 되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가서 쉴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이랑 올해만 간 영화란다. 여행지를 쭉쭉 찍어봤거든요. 올해만 가도 유럽 한 번 갔나? 2번 갔나? 하여튼 삿포로까지. 하여튼 너무 많이 가서. I came across this powerful story recently and had to share it with you all. Now, although this story illustrates disgusting and unforgivable experiments on animals that no one should approve of, there are great lessons to learn. And those lessons are the power of belief and the power of your mind. Understand this. Giving up in life is a choice. You decide how far you go in life by the thoughts you continue to feed your own mind. Believe in yourself, and you can achieve far more than even you thought possible. Anything is possible when you believe in yourself. Anything is possible when you have faith. Listen closely. Here's the story. It says, during a brutal study at Harvard in the 1950s, Dr. Kurt Richard placed both domesticated and wild rats in a pool of water to test how long they survived by swimming around before they gave up.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the domesticated and wild rats was astonishing. The domesticated rats could swim around for 40 to 60 hours on average, but the wild rats would give up and sink to their death after 15 minutes. They were the same breed of rat. The only difference was one group was domesticated and one wild. They came to the conclusion the deaths were more psychological than physical. They gave up mentally, not physically. In further experiments with the same breed of wild rats, they tried something different. They put them in the water, but right before they gave up due to exhaustion, the researchers would take them out, hold them for a little while, dry them off, let them rest for a few minutes, and put them back in for a second round. How long do you think they lasted this time? Remember, they had just swam into failure only a few short minutes ago. They were saved by the researchers before certain death. They had given up on life. How long do you think they lasted? Another 15 minutes? 10 minutes? 5 minutes? 얼마 버텼을 것 같으세요? 응? 처음에 No. On average, they lasted 40 to 60 hours, the same as the domesticated group. That's not an error. From giving up after 15 minutes, they were then able to go 40 to 60 hours. The conclusion drawn was that since the rats believed that they would eventually be rescued, they could push their body past what they previously thought of as impossible. Before, they gave up hope after 15 minutes. This time, they had hope, so they kept going. In the summary of the study, it says, a phenomenon of sudden death has been described that occurs in man, rats, and many other animals apparently as a result of hopelessness. Sudden death occurs when we lose hope. We die inside when we lose hope. If you don't believe you are capable, you are not capable. If you do believe you are capable, anything is possible. If you believe the negative voices within and around you that say you can't, and you won't. If you connect with the winner that is inside you and believe you can, it's only a matter of time until you do. I will leave you with this thought. If hope can cause exhausted rats to swim for that long, how different would your life be if you started believing in yourself and having faith you will achieve whatever it is you wish to achieve? Never forget what you're capable of. Never forget
while you're here. Never forget the power of your beliefs. And never, ever lose hope. 예,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느낀 거 있죠? 15분 버텼는데 40시간, 60시간을 버티는 거죠. 왜? 나를 살려줄 거라는 희망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대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그만두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옆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함께함에 힘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겠지만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들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믿음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일이 잘 없었어요. 왜냐면 될 때까지 가거든요.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원하고요. 그 일을 될 때까지 한번 밀어붙이는 근성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한 남자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부모님의 아주 자랑스러운 딸이기도 해요. 저는 자랑스러운 딸로 부모님들을 보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원영아 너를 보면 여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큼 저는 자랑스러운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잘 하고 있다면 저희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엄마처럼 살고 싶다는 소리를 듣는 엄마가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있어요. 저희 신랑도요. 자고 있으면서 진짜 내가 이런 거 있죠. 내가 내 눈 찔렀다 이런 말하시는 분 있죠. 그런 소리 듣는 와이프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성취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예.